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오늘 대표님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지금 몸살기가 갑자기 확 오셔가지고 병원 문 열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은 보합 0.00%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우지수가 0.36% 하락, 나스닥 종합은 0.21% 상승. 사실상 미국의 3대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다 라고 할 만한 거는 없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작용하고 경계 심리가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슈, 이를테면은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을 가지고 증시에 호재네,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는 게, 한 가지 이슈로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계 심리가 커진 내용,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미국의 소매 판매,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일정들 발표가 앞두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3대 증시가 모두 보합세에서 큰 변동성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고 개장 직후에는 종목 흐름 금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도 항상 하셔야 돼요. 개장 직후에 갭을 띄우고 밀렸다 라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끝인 게 아니라, 보통 개장 직후에 갭을 띄우면 기존의 악성 매물들이나 어제 들어온 종가 베팅 매물들이 차익 실현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상승을 할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하는 게 분봉상 이 5분선 지지를 받고 시가 돌파를 해줄 것이냐가 보통 첫 번째 관점으로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갭을 메워주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냐, 갭 상승 나오고 바로 하락하는 것들은 그런 관점들 좀 놓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에 유입되던 물량이 다 빠지고 이런 분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락 전환을 했다는 뜻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 낙폭은 조금 적긴 적지만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게 개장 직후에 차트를 보면 이뻐 보이는 차트가 많아요. 항상 많아요. 갭을 띄우고 양봉을 보이니까. 근데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9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섭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자, 우리 엘컴텍 해보자. 오늘 관심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컴텍 1440원, 9시 12분 1340,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40원 부근으로 말씀드릴게요. 엘컴텍 1440원, 9시 12분. 절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돌파 핵심이 시장이 좋아야 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종목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돌파를 못하던 구간에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힘을 쏟아서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시장이 좋으면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 일반적인 돌파는 절대 개미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의 주포든 어느 정도 가담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힘을 쏟고 돌파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아서 돌파가 하기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는 개미들이 많이 붙으면 세력 입장에서는 돌파를 안 시키려고 하겠지. 못한다고 다 돈 벌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랑 연관성을 지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개별 종목의 특성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도 당일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낙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시가는 좀 이탈하려는 게 모습이 계속 보이죠. 이렇게 시가는 지금 좀 이탈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GSE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비슷한 연관성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유럽의
가스 선물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공수를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시설이 있는 러시아 본토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일부를 실제로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송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확대된다라는 포인트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르트스트림 1, 2, 1, 이 가스관 폭파되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도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컸잖아. 비슷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노르트스트림이 끊긴 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를 보낼 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거의 절반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래까지는 이게 큰 문제는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과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올해 초부터인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꽤나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까지도 불확실성이라고 따질 수 있어.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계약 만기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돈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 피해가 최대한 안 끼쳐지게 스탠스를 취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야. 전쟁의 승리가 러시아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겟은 러시아의 원전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문제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 시즌인데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17%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점 이탈 및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엘컴텍.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진입한 주요 관점으로는 지수의 변동성이 꽤나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돌파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진입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라면은 해칭 전략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반대로 지금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엘컴텍이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를 깨면서 음봉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무료 관심 종목의 관점대로 4%가 넘어갈 시 손절 관점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4%가 넘어갔을 때에는 손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